마당이라는 건 그냥 꾸며놓는 장식이 아닙니다. 나도 이 나이가 되고 평생 수없이 많은 집을 지어보고 터를 다져보고 한국 땅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니 마당에 어떤 나무가 서 있는가가 그 집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늘만 있으면 되지. 보기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무가 무슨 운을 받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무 뿌리는 그 집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담고 가지가 뻗는 방향은 그 가족의 인생 흐름과 놀라울 만큼 닮아갑니다. 그래서 마당에 어떤 나무가 서 있는지에 따라 그 집의 운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나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나무만은 절대 마당에 심지 마라,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그냥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본 집들 중 이유 없이 재물이 줄고 이상하게 가족이 지치고 별일 아닌 일로 다툼이 잦아지고 지출은 계속 늘고 집안에 음침한 기운이 가득한 집들에는 꼭 어떤 특정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운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왜 이사 온 뒤로 일이 자꾸 꼬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집들을 보면 나는 마당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조상들이 절대 심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들 중 하나가 버젓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 미신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다질 때, 마당을 설계할 때 평생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얻은 실전 경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마당에 두지 말아야 할 실가지 나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나무들이 집안의 건강, 재물운, 관계운, 기운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이미 그 나무를 마당에 심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집의 기운을 되살릴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 집의 흐름이 왜 막혔는지, 어디서부터 일이 틀어졌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집의 마당에 서 있는 나무가 이미 당신 가족의 내일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하나 눌러두는 건 당신 집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시작일 겁니다. 자, 이제 당신 지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나무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향나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 나무지요. 내가 평생 터를 다지고 집을 지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멀리서 보면 참 단정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당에 심긴 향나무만큼 집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나무도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상들은 향나무는 절대 집에 들이지 마라 하고 강하게 말했을까요? 향나무는 그 자체로 제삿집 기운, 절집의 기운, 그리고 오래된 엄기를 끌어모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향나무는 무덤, 사당, 재앙터처럼 조용하고 고요해야 하는 장소에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안의 밝은 기운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나는 현장에서 이런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눌려 있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집. 그런 집들을 보면 마당 한쪽에 꼭 조용히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향나무는 잎이 짙고 향이 강하고 기운이 아래로 내려앉는 나무입니다. 햇빛을 적게 받고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집안까지 답답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사람은 원래 밝은 기운, 움직이는 기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향나무가 마당에 서 있으면
그 집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흐름이 정지되고 불필요한 걱정이 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걸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사는 집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이 약해질수록 나무가 끌어오는 기운의 영향을 똑똑히 받기 때문입니다. 향나무 그늘 아래 서 있으면 처음엔 고요하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고 생각이 자꾸 가라앉고 기운이 침잠되는 느낌. 그걸 나는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나무는 사람의 기운을 내리꽂는다. 살아있는 집에 둘 나무가 아니다. 나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장소가 잘못된 것뿐입니다. 사당에 있어야 할 나무가 살아있는 집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신 마당 한 구석에 향나무가 서 있다면 그 집 사람들 중 누군가는 분명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요즘 따라 잠이 깊지 않네. 괜히 걱정이 늘었어. 혹시 당신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향나무는 그만큼 집 기운을 가라앉히는 첫 번째 나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향나무와는 완전히 반대의 문제를 가진 나무입니다. 혼자 서는 나무, 소나무 이야기지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나무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나무,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멀리서 보면 곱고 기품 있고 참으로 멋진 나무입니다. 한국 산천 어디를 가도 늘 당당하게 서 있죠. 그 자태만 보면 마치 집안을 지켜줄 것 같고 힘든 시절을 꿋꿋하게 버텨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마당에 심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나무는 홀로 서는 나무다. 사람 사는 집에 두면 인연이 끊긴다. 소나무의 기운은 위로만 곧게 치솟습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마당에 심으면 그 집의 기운 역시 자꾸 위로만 새고 뿌리 깊은 정이나 따뜻한 흐름이 스며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공사판을 다니면서 소나무가 있는 집의 공통점을 몇 번이고 봤습니다. 겉으론 멀쩡합니다. 가족도 다 제 할 일하고 집안도 깔끔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이 서로에게 붙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고 밥을 먹어도 따로 먹는 듯한 분위기, 함께 있어도 각자 마음속 거리가 있는 집. 어느 집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정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어느 집은 부부가 이유 없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마당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빠짐없이 소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기세 좋게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그늘은 길고 날카롭습니다. 햇빛을 막기보다는 땅 위로 길게 내려앉아 마당의 기운을 차갑게 가라앉힙니다. 그래서인지 그 집 사람들 사이에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돌곤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소나무를 능선, 절벽, 산등성이처럼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 심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나무의 기품이 땅의 흐름과 어울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매일 드나드는 집 마당에 서면 그 나무는 집을 지키는 나무가 아니라 집의 정을 끊어내는 나무가 됩니다. 내가 본 어떤 집은 소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 집 세 식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몇 해를 고생했습니다. 재산 나눔으로 다투고 형제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집을 떠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 회장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이 흩어지는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마당을 보십시오. 그 나무가 당신 집의 기운을 위로만 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는 홀로 서는 나무입니다. 뿌리보다 줄기가 먼저 보이는 나무. 사람 사는 집에는 뿌리가 깊고 그늘이 포근하고
사람 마음을 감싸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집 마당에도 소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무언가를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나무는 멋집니다. 하지만 마당에서는 집 인연을 끊는 두 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소나무와는 또 다르게 집안의 다툼과 갈등을 불러오는 나무입니다. 바로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금기나무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겉모습만 보면 곧고 아름답습니다. 바람 소리도 시원하고 마당 한쪽에 서 있으면 단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생각 없이 하나 심어두면 멋있겠다 하고 선택하곤 하지요. 하지만 대나무는 집마당에 들이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나무입니다. 내가 평생 현장을 돌며 느낀 것은 대나무는 뿌리가 싸우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대나무의 뿌리는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부딪히며 뻗어나갑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깊숙이 끝도 없이 확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뿌리는 땅속에서 싸우듯 뻗어나가면서 집의 기초를 밀어 올리기도 하고 담장 밑을 건드리기도 하고 심하면 이웃집 경계까지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서 보이는 대나무만 보니 그 아래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나무가 있는 집에서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이웃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가족 사이에 이유 없는 충돌이 생겨나는 경우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수에서는 예부터 뿌리가 난폭한 나무를 집안의 기운을 흔드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뿌리가 심하게 흔들리면 집안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어느 집은 대나무를 울타리 삼아 심었습니다. 처음엔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뿌리가 담장 밑을 파고들어 금이 갔고 비가 오면 흙이 내려앉아 결국 담장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논쟁이 생기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마음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산자락이나 넓은 들판에서 혼자 마음껏 자라야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 사는 마당에서 그 기운을 못 견디는 겁니다. 대나무는 결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집이라는 작은 공간과 맞지 않는 나무일 뿐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기운 때문에 마당 안에서는 사람의 기운과 부딪히게 됩니다. 조상들이 대나무는 집안 싸움을 부른다. 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당신 마당에도 대나무 한두 줄기가 서 있습니까?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언젠가부터 집안의 고함 소리가 늘고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사람 사이에 거친 기운이 돌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나무는 집안의 평온을 깨뜨리는 세 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네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겉모습은 시원하고 멋있지만 뿌리보다 더 날카로운 것 때문에 재물운을 끊어버리는 나무입니다. 바로 육화,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육화, 요즘 마당이나 집 주변에 흔히 심는 나무입니다. 육화는 멀리서 보면 참 멋스럽습니다. 잎이 날카롭게 뻗어 있고 줄기는 단단하며 마치 남쪽 나라의 바람이라도 불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멋진 나무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가볍게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육화는 집마당에서는 아주 욕심 많은 나무입니다. 몸집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뿌리는 생각보다 길고 깊게 파고들고 무엇보다 잎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풍수에서는 예부터 날카로운 물건, 뾰족한 형태를 살기라고 불러 경계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안의 기운을 찔러 흩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유카가 있는 집일수록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번 돈이 있어도 나갈 일이 먼저 생기고 아끼려 해도 다른 곳에서 구멍이 나고 마치 재물이 집에 머물지 못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카의 입끝은 늘 바깥을 향해 있지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이기보다 밖으로 내쫓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기회도 사람도 잠시 머물렀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어느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남지 않았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을 구해도 오래가지 않았고 아내는 몸이 자꾸 약해져 골골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집 마당을 가만히 봤습니다. 입구 가까운 곳에 크고 날카로운 유카가 두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보기 좋아서 심었는데요. 혹시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끝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저 날카로운 잎에 찔려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카는 본래 광야나 건조한 땅에서 강한 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운이 퍼지고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그 성질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집의 마당에서는 그 날카로움이 재물운, 건강운, 관계운을 조용히 찌르고 흩어놓습니다. 혹시 당신 마당에도 유카가 한 그루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 돈이 모이지 않는다든가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집안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거칠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카는 집의 기운을 찌르는 네 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외로운 기운, 슬픈 기운을 끌어들이는 나무로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경계했던 나무입니다. 바로 버드나무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금기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멀리서 보면 늘어지는 가지가 참 곱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흔들리니 한번 보면 빠져들기 쉬운 나무지요. 하지만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버드나무를 두고 저 나무 아래엔 귀신이 붙는다. 버드나무는 슬픔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곱고 유연한 나무가 집 마당에서는 경계 대상이 되었을까요? 버드나무는 먼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나무입니다. 땅속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며 그늘 아래 공기도 축축해지고 기운이 서늘해집니다. 집이라는 곳은 원래 따뜻함이 머물고 사람의 기운이 오르고 활기가 드나들어야 하는데 버드나무가 있으면 기운이 아래로 꺼지고 집안 전체에 서늘한 흐름이 감돌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절 근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어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드나무 그늘엔 절대 밤에 가지 마라. 나는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미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집을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버드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고 그 모습이 마치 슬픔이 눈물처럼 떨어지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버드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사람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늘고 밤잠이 뒤숭숭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집은 부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이면 괜히 뒤척이고 말수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방문해 마당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의 서쪽 끝자락에 조용히 늘어진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 마음을 젖게 만듭니다. 집안의 기운이 자꾸 축축해지는 이유가 바로 저 가지들 때문입니다. 버드나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다만 물가, 강가, 절터처럼 슬픔과 흥망의 기운이 오가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그 기운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또는 집 가까이에 두면 집안의 밝은 기운이 약해지고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괜히 쓸쓸하다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안의 침묵이 길어지고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당신 마당 어딘가에 버드나무가 서 있다면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버드나무는 음기를 끌어들이는 5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6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겉보기엔 빠르게 자라고 힘이 세 보이지만 그 흔들림이 집의 기운까지 흔들어버리는 나무입니다. 다음은 그 나무 포플러 이야기입니다. 이제 6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포플러. 겉보기엔 곱고 시원해 보이는 나무입니다. 포플러는 키도 크고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모습이 참 당당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당에 하나 서 있으면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지요. 하지만 포플러는 집마당에서는 지나치게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포플러는 바람에 조금만 스쳐도 잎이 크게 떠들고 줄기도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누가 급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집 주변에 불안한 기운을 남기곤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나무를 기운을 흩트리는 나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곳인데 포플러가 있으면 그 흔들림이 집안 공기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집들 가운데 포플러가 있는 집은 유난히 집안 분위기가 들떠 있고 사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른들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집안의 전체 기류가 가는 대로 휩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포플러는 언제 심으셨습니까?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냥 시원해 보여서요. 키가 빨리 자라고 이쁘길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플러가 빠르게 자라는 이유도 그만큼 빠르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땅에 깊게 뿌리 내리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흔들리며 늘 주변 기운을 함께 흔듭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플러가 서 있는 마당은 그 중심이 자꾸 흐트러지고 기운이 흩어져 평온함과 안정감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조상들은 그래서 포플러를 사람들이 쉬는 자리 근처에 두지 않았습니다. 큰 들판이나 길가 바람이 많이 통하는 곳에 두어 흔들림이 다른 길로 빠져나가도록 했지요. 포플러는 절대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단지 그 과한 흔들림이 사람 사는 공간과 맞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당신 집 마당에도 키 크고 멋지게 서 있는 포플러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집안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생각이 자꾸 분산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흔들림의 원인은 바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포플러는 집안의 안정과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6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나무는 한 글자만 잘못 읽혀도 집안의 기운이 꺼진다고 믿었던 아주 오래된 금기나무입니다. 뽕나무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금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뽕나무.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조심해야 할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뽕나무는 본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나무입니다. 오래전엔 누에치기에도 쓰였고 열매도 먹을 수 있고 뽕잎은 약으로도 쓰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마당에 심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조상들은 뽕나무를 두고 뽕나무는 상상을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뽕이라는 글자가 예탄자에서 상과 닮아 있어
슬픔, 이름, 단절의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쌓아온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집들 중 뽕나무가 있는 집은 유독 기운이 무겁고 일이 끊기고 사람이 지치기 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강하고 넓게 뻗으면서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집 주변의 흐름을 가라앉힙니다. 그늘도 묘하게 어둡고 햇빛을 막아 집안까지 침침한 기운이 스며들게 하지요. 어떤 집은 뽕나무를 마당 한쪽에 심은 뒤 집안 사람이 잦은 병치레를 했고 일이 늘 반쯤 가다가 끊기고 계획이 막히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자꾸 막혀버립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늘 아래 뽕나무가 잔잔히 서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빛을 머금지 못하고 집 안방향으로 기운을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본래 농사와 자연 속에서 힘을 내는 나무입니다. 사람 사는 마당에서 그 힘이 지나치게 무거워진 겁니다. 뽕나무의 강한 생명력은 흙을 살리는 데에는 좋지만 마당 같은 작은 공간에서는 집의 기운까지 짓누르게 됩니다. 게다가 뽕나무가 주는 상의 의미는 사람 마음에도 은근히 영향을 주지요.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고 기운이 달아나고 사람들이 서로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혹시 당신 집에도 뽕나무가 조용히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 집안일이 끊기고 사람의 의욕이 잘 오르지 않고 이상하게 밝은 기운이 머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뽕나무는 집안의 빛과 활력을 끌어내리는 7번째 금기나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심으면 안 되는 나무들이 왜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리는지 그 공통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 집의 흐름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7가지 금기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지요. 왜 이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집의 기운을 무너뜨리는가? 나는 젊었을 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집터와 공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집의 운세는 결국 빛, 바람, 흙, 이 3가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도 건강도 재물도 모두 흔들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나무는 하나같이 이 3가지를 모두 막거나 뒤틀어버리는 나무들입니다. 먼저 빛입니다. 나무가 지나치게 크고 잎이 무성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빛이 막히면 사람의 기운이 가라앉고 집안의 공기까지 무거워집니다. 옛사람들이 해가 들지 않는 집은 재물이 마른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한국 집은 바람이 드나들어야 합니다. 바람이 막히면 답답함이 쌓이고 기운이 멈추어 집안에 탁한 흐름이 눌어붙습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 사람 마음에도 막힘이 생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입니다. 흙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난폭한 나무들은 흙 속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흙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위에 서 있는 집도 기운을 잃습니다. 나는 이러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집안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 얼굴이 힘이 없고 일이 막히는 집들, 그런 집 마당에는 반드시 광합성을 지나치게 가로막는 나무, 바람길을 틀어막는 나무, 흙을 짓누르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결국 나무라는 것은 집의 기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편안해야 집이 편안해지고 집이 편안해야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늘이 깊으면 사람 마음도 눌린다.
흙이 숨을 쉬지 못하면 집도 사람도 병이 든다. 7가지 금기나무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의 운을 빼앗는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미 심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장에서 내가 겪고 배운 정확한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 집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미 금기나무를 심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법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니며 배운 방법은 결코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집의 흐름과 공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고 검증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지치기로 빛과 바람을 먼저 살려라. 나는 늘 말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도 지친다. 나무가 집 안으로 들이우는 그늘이 너무 깊으면 집 전체에 눌린 기운이 쌓입니다. 이럴 때는 가지 몇 가지만 정리해도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돌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나는 가지를 조금만 쳐냈는데 그 다음날 집주인이 찾아와 집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던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숨통을 터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뿌리 차단, 집의 기초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 뿌리가 강한 나무는 흙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심하면 집의 기초까지 건드립니다. 이럴 땐 뿌리가 더 이상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속에 뿌리 차단판을 넣어 집과 나무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도 거리가 필요하듯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정리하면 기운도 다시 안정됩니다. 삼소금과 맑은 물로 기운을 정갈하게 만들기. 옛부터 소금은 공간의 기운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나무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방향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두고 아침마다 맑은 물을 조금 뿌려주도록 집주인들에게 권했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집을 돌보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됩니다. 사자를 깔아 흐름을 바르게 잡아주는 방법. 흙이 기운을 오래 머금으면 무거워지고 탁해집니다. 이럴 때 나무 뿌리 주변에 깨끗한 자갈을 얇게 깔아두면 기운이 흘러갈 길이 생기고 땅의 답답함이 풀립니다. 절에서도 바닥에 자갈을 자주 깔지요. 그 이유가 바로 기운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옮기거나 제거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리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어떤 나무는 아무리 관리해도 집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옮기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직접 베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들은 나무를 스스로 베면 집의 기운을 스스로 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생명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사람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이 나무도 지키고 집의 기운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바로잡기만 해도 집안의 공기와 흐름이 믿을 만큼 달라집니다. 나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다루면 기운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금기는 많지만 반대로 심어두기만 해도 집안에 빛과 복을 불러오는 기란나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 끝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기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심어두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을 밝혀주는 기란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국의 마당과 터를 보며 어떤 집은 괜히 따뜻하고 어떤 집은 이유 없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 집들에는 공통적으로
한두 그루의 좋은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히 집의 기운을 밝혀주는 행운의 세 가지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란나무, 매화, 집안의 애군을 정화하는 나무. 매화는 한국에서 1000년 넘게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였습니다. 눈이 녹기도 전에 피어 죽어있던 땅을 깨우듯 집안의 기운을 산뜻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공사 현장에서 집안에 이유 없이 걱정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늘 지쳐있는 집을 볼 때마다 먼저 마당의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집들 가운데 북동 모서리에 매화를 심은 집은 희한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가벼웠습니다. 어둠이 머무르지 못하는 자리였지요. 어르신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매화는 액을 대신 받아주는 나무다. 봄의 첫 향기를 품으며 집안의 무거운 기운을 밀어내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매화가 피어있는 집은 기운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 두 번째 기란나무, 금목서, 집에 재물을 부르는 향기의 나무. 금목서는 가을이면 온 동네가 다 알아챌 만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편안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레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일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지요. 내가 기억하는 한 집에서는 금목서가 향을 풍기는 시기만 되면 집주인에게 좋은 손님이 찾아오고 바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금목서는 향기가 기운을 움직인다는 옛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돈은 마음이 막힌 집보다 마음이 부드러운 집에 머무르기 마련이지요. 그 향기가 재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기란나무, 유자나무 실한 열매가 복을 불러오는 나무. 옛날부터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나무는 집안에 기운이 넘치는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자나무는 향도 좋고 해마다 열리는 노란 열매가 집안의 복을 눈에 보이게 보여줍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집안 기운이 안정된 곳일수록 유자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나는 농촌 시절 유자가 풍성하게 달린 집들을 보며 항상 느꼈습니다. 이 집은 올해도 평안하겠구나. 열매가 여물면 집안의 기운도 여뭅니다. 풍성함은 언제나 좋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유자나무는 그 향과 열매로 집안의 흐름을 밝히는 정직한 나무입니다. 세 가지 나무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기운을 밝히고 흐름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저 서 있을 뿐이지만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가 왜 우리 마음과 집의 미래를 비추는지, 왜 조상들이 그렇게 나무를 중히 여겼는지 그 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 긴 시간을 들여 집과 나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풍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공사터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죠. 마당이 흐트러진 집은 사람 마음도 어딘가 지쳐있고 늘 고민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대로 빛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나무가 무리 없이 서 있는 집은 사람의 표정부터 편안했습니다. 마치 그 집 자체가 기도라도 해주는 듯 거주하는 사람의 삶이 조용히 안정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마당은 그 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준다. 너무 큰 나무는 땅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앗아 사람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빛을 모으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나무는 살아있는 기둥처럼 집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나무를 고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고르는 것이다. 마당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기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앞으로의 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금기나무도, 3가지 길한 나무도 결국은 당신의 삶에 어떤 기운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당에는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는 당신의 집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 빛을 가두고 바람을 막고 당신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모습은 분명히 당신의 삶의 조각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처럼 한 편의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집을 돌보고 삶을 바로 세우려는 힘이 곧게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당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서 있습니까? 그 나무는 당신의 집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새, 빛과 바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당신의 마당을 떠올리며 든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작은 단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 성장, 정화, 회복 이런 단어들은 오늘 이야기의 기운과도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 한 단어가 다른 분들의 삶에도 조용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집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게 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맞이할 평온한 하루, 따뜻한 집안의 기운입니다. 부디 당신의 집에 맑은 빛이 머물고 좋은 바람이 지나가며 마당의 나무가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당신의 마당에도 조용한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